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월 19일 일요일입니다.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계파, 어떤 지지자들이든 간에 고고TV의 자율구독료와 돈 많으신 분들을 전문적인 직업이나 또는 대표이사 등등께서는 고고TV 논조에 동의하시면 후원을 해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10만 원 이상 보내주시는 걸 후원이라 그러며 몇만 원씩 보내주시는 것을 자율구독료라 합니다. 고고TV에게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고생하십니다. 끝까지 분투 바랍니다. 그런 댓글 달지 마시고 고고TV가 지금 3년 7개월 동안 이 짓을 하고 있는데요. 몇만 원이라도 자율구독료를 보내주셔야지 고고TV가 힘을 가지고 응원합니다. 그런 댓글보다 힘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2월 19일이죠. 그죠? 이제 그 3월 8일까지 1차 결선, 국힘 당대표 1차 결선까지 한 20일 정도 남았고 3월 11일 2차 결선까지 1차 투표까지 20일 남았고 3월 11일까지 한 22, 3일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부터 고고TV는 안철수 지지에 들어갑니다. 안철수가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불쌍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캠프 쪽에서 강단 있는 참모들이 없어요. 고고TV가 몇 명 안 보지만은 그럼에도 영향력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많이 봐요. 현직 정치인들이. 민주당 쪽 애들이 많이 보는데 오늘부터 고고TV가 안철수가 당선되도록 분투를 하며 노심초사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윤석열의 압박과 급박, 협박, 전행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그리고 적통 보수에서는 지금 굉장히 혼돈이 일어나고 있어요. 윤석열을 칠 수도 없고 제대로 놔두면 보수가 망하고 총선이 망하는 걸 아는데 그래도 안철수는 국힘의 적통 적자가 아니다. 보수의 적통 적자가 아니다. 민주당과 중도와 그러니까 좌파와 중도와 보수로 늘어온 사람이니 대단히 혼돈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너무나 강압적으로 지금 온갖 불편부당한 선거, 부정선거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김기현 하나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국힘의 당원들은 지금 대단히 혼란을 갖고 있을 텐데 그래서 안철수가 제가 민다 해도 당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오늘부터 안철수를 밀기 시작하고 안철수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분골쇄신을 다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한 달 동안 나경원 사태 일어나기 전부터 2달 전부터 그랬어요. 난 이거 관심 안 갖겠다. 어차피 저 국힘은 어떤 당대표가 돼도 힘을 발휘 못할 것이며 쓰러져가는 당이다. 근데 나경원 사태를 보면서 나경원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밟아서 쫓아내는 과정을 보면서 윤석열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했고 또 나경원마저 그러고 나서 안철수한테까지 저러는 것을 보고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철수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지금 총선 승리냐 보수에 있어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김기현이 되면 필패의 구도고 안철수가 되면은 그래도 희망을 갖겠으나 총선 승리 누구냐 거기서 당대표를 전략적 투표를 한다. 이런 게 이제 당대표 당원들의 혼돈스러운 마음일 텐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또
민주주의가 살아나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윤석열이가 당권 선거에 아주 폭력 폭압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꼴통짓을 하면서 드러난 현상입니다. 고고TV가 3년 7개월을 관통하면서 보수는 변해야 되고 보수는 개혁해야 되며 중도층을 확보해야 되고 탈진보까지 아울러야 된다 하는 철칙이 있어요. 항상 문제는 우리 쪽에 있었고 민주당 쪽이 아니었다. 지금 그 이재명이나 생양아치가 나타나서 지가 살려고 민주당을 삼키고 있는데 그거를 왜 윤석열은 이명박 박근혜가 잡아넣듯이 경제적 공동체 또는 묵시적 청탁으로 왜 못 잡아넣는가? 그게 지세가 좌파 민주의 지세가 보수 꼴통 우파의 지세보다 훨씬 강해서 그래요. 민심 그러는데요. 지금 그 정치적인 지형은 즉 좌냐 우냐 중도냐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좌우는 섞이는 과정이며 그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좌측에서 옳은 일이 있으면 보수에서 차용하고 보수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좌측에서 차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문재인 5년 동안 그걸 완벽하게 무너뜨렸고 윤석열 10개월 동안 또 완벽하게 더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럼 국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어차피 현대 정치는 정당 정치인데 대통령의 정치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분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입법, 사고, 행정이 확고한 분리가 들어가고 권력 분점 형태, 권력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윤석열이가 저 힘도 없는 윤석열이가 지지세도 없는 윤석열이가 팬덤도 없는 윤석열이가 보수 늙은이 25% 정도 70대 전후 이상만 가지고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바로 김기현이 안 되겠다는 나경원이었고 나경원 마저 발자 김기현은 안 되겠다는 안철수의 부상이에요. 거기에 꼽살에 낀 애들이 정치를 놀이로 하며 정치를 희롱과 조롱 킥킥 하면서 희롱과 조롱을 하고 남만 공격하고 자기들이 비전과 미래를 못 내놓는 이준석 아류들이죠. 이준석과 그 아류들 2030 남자애들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 고고TV가 불지게. 안철수 지지를 들어가요. 안철수 지지가 들어가는데 고고TV가 일단 물면은 그렇게 다 돼요. 고고TV가 이때까지 그 2년 전에 3년 전에 4.15 총선은 그 당시는 고고TV가 구독자도 모아야 되고 또 문재인을 치는 데만 열심히 해가지고 4.15 총선을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달쯤 남겨놓고 차명진 파동이 나오고 차명진 황교안 또 민경욱의 파동이 나오면서 쓰리쌤 파동이 나오면서 아우 졌다. 제가 그때 여의도 연구원 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정치를 통해서 4.15 총선 그때 할 적에 한 150석 내지 160석까지 갈 수 있었는데 차명진 그 쓰리선 파동과 또 황교안이가 마지막에 공천을 뒤집는 바람에 120석 분이 못 얻는다. 어쩌면 100석 아래에 떨어질지 모른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이긴다 그래야지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다고 방송할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방송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정신을 차리기를 이 국힘,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시선을 내부로 돌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못 깬다. 그래서 계속 부정선거는 없으며 국힘은 변해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 이후로 보면은 4.7 보선 때 김종인 씨의 비대위가 들어와서 4.7 보선 때 오세훈을 내세우고 문재인이 실망하고 문재인의 영혼이 틀린 국민들이 문재인을 척결하자 무너뜨리자 하는 그 기세로 오세훈과 안철수가 붙을 때 그 당시의 대세는 오세훈이 될 수뿐이 없었어요. 왜? 항상 선거의 중심에는 박근혜 탄생의 비대위원장도 김종인 씨였고 저는 김종인 씨를 개인적으로 몰라요. 근데 김종인 씨 그 사무실을 들락날락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재인이 총선 또 대선 과정에서 김종인의 힘이 있었고
그 위에 또 우리 4.7 보선부터 문재인과 조국의 몰락 과정에서 김종인 씨가 힘이 있고 전국을 주도했으므로 그때는 오세훈이 되는 게 맞았어요. 응? 그래서 안철수를 그 당시엔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6.11 전당대회에서 나경원이, 이제, 국민의 민심은 구태 국회의원들을 다 정리하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나경원보다는 이준석을 한번 밀어서 대세론을 내가 처음으로 터뜨리면서 당선시켜 줬는데요. 걔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이준석을 보면은, 그 대선 끝나고 그만했으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윤석열을 보고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국힘 우리 보수에서 당선시키고 또 임기 초기 때문에 3개월뿐이 안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안정권을 들어가길 해야 되는데 그 윤석열이라면도 무식하게 이준석의 그 더벅머리 여드름 날 때 26살에 그 성행위하고 술 얻어 처먹으러 다니는 거 그걸 끄집어내서 작살내는 과정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정적을 만들고 쫓아내면 안 되는데 3개월을 갖다가 이준석을 갖다가 변호하다가 이준석이 하지 않아야 말을 너무 갖고 나왔어요. 현직 대통령이나 자기들이 뽑고 보수에서 뽑은 윤석열을 개국이다, 양국이다, 전두환이다, 신군부다, 쿠데타다. 그 친이 쿠데타 맞죠. 그러면서 이준석을 버렸고 지금 현재까지 그래도 이준석이 좀 성숙이 되고 좀 정신을 차리고 깊이 있고 넓게 정치를 보고 반성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요번에 보니까 천하람과 그 김용태 허나 또 이기인이랑 뜰거지를 데리고 하는 짓을 보니 저놈은 정치 불황하고 불량품이었구나. 그 여실히 나타났다. 그래서 안철수 같은 경우가 누구야? 김기현과 윤핵관, 윤석열과 대통령실. 아니 대통령직 국가에서 대통령실에 나서가지고 죽이려 하면은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나경원이에요. 근데 안철수는 죽지 않고 견디고 있죠. 그게 안철수의 가치예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를 그 이준석 떼거리 2030 남자애들이나 또는 60, 70, 80 늙은이들이 안철수를 갖다가 양쪽에서 협공을 하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국힘 보수 저것들은 썩었고 꼴통도 썩었고 젊은이들도 썩었더라. 그런데 안철수의 가치가 보면 볼수록 빛이 나더라. 따라서 이번 당대표는 당대표 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날지 고고TV는 다 생각이 있으나 일단은 안철수를 당대표로 당선시키는데 전력을 투구해봐야 되겠다. 20일 동안. 그런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나 고고TV가 안철수가 당대표 된다는 근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선거의 판은 지역에서 가르는 게 아니라 항상 영남 호남은 몰표가 들어가니 5060이 가른다. 5060은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공부한 사람들이며 대한민국의 영역을 본 사람들이며 민주화의 역사가 바로 5060들이다. 그죠? 따라서 그 당원들이 주력이 5060이므로 그들이 TK든 영남이든 수도권이든 그들이 이번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고고TV가 5060이 대한민국 주류라고 계속 3년 7개월 동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합리적인 당원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준석 천하람은 찍지 않을 것이고 결선에 가서 또 그들이 과연 보수의 적통만 따질 것인가. 일단은 총선을 따지고 총선 승리를 따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따지고 보수의 건재함을 따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5060의 스윙이 결국은 안철수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인가. 그런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준석 애들이 몰고 다니는 2030 남자들과 조롱과 희롱과 아주 상스러운 짓만 하는 것들이 그들의 표들이 2030들이 전부 다 이준석 것 같이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데 2030 편은 따지고 보면은 40대 30대 30 남자애들 따지는 겁니다. 40대 30대 30 40% 정도가 이준석 그쪽 애들이고 30은 안철수 쪽 애들이고 30은
기존 꼴통 보수, 기존 보수 쪽일 것이다 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 지역별이 아니라 세대별 선거가 되는데 세대별이 가장 두툼하고 가장 폭넓은 척이고 허리를 받치고 있는데 5060이니 그들의 이성과 합리성과 공정과 상식을 믿는다. 고고TV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안철수의 지지에 들어갑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너무 강해요. 그 윤석열의 전횡과 압박과 급박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한데 당원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정도니까 제가 다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안철수의 가치라는 것을 어제도 내가 영상을 올렸는지 뭐 2월 19일 새벽에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안철수의 그 정치 인생을 묻고는 역정을 이제 11년쯤 되죠. 그는 정치를 왜 하려고 나왔는가? 그가 나올 적에는 국민들이 민심들이 정치는 이래서 안 된다. 정치는 바꿔야 한다. 그죠? 그런 부름에 의해서 열화와 같은 안철수 현상에 의해서 안철수 가는 곳마다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2030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었다. 대학 강연을 가도 그렇고 지방 강연을 가도 그렇고 모든 대한민국의 지성과 원로들이 정치 원로, 국가 원로들이 그들이 누군가 김종인이 윤여준이 뭐 굉장히 많죠. 좌우를 통틀어가지고 안철수가 세상에서 정치를 바꿔주길 원했다. 신선하더라. 사람이 저 정도 경력이면은 쉽게 말해서 서울대 학사, 석사, 박사에 와튼스쿨, 또 뭐 스탠포드대 그런 데서 왔고 또 사회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현실적으로 실현한 정치인은 안철수뿐이 없더라. 이제는 세상을 바꿔야 될 적에 기존에 정치 낭인들 또 정치꾼으로 변한 쉽게 말하면 밥벌이 정치는 국민들이 대단히 혐오스럽게 생각하니까 10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안철수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보자. 그런데 안철수가 좌로 가면서 박원순을 그 당시에는 항상 젊은이들은 말이죠. 사회 쪽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정부의 정권에 부정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살아온 과정은 40대, 50대 초까지, 40대 후반까지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개혁을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를 봤기 때문에 민주당 쪽으로 들어갔고, 박원순에 쏘갔고, 문재인에 쏘갔고, 그걸 쏘갔고, 자기가 거기서 배치해지면서 자기가 중도 성향의 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또 풀잎처럼 썰어져 가서 이제 보수 쪽으로 들어왔는데 이 정치라는 것은 제가 항상 3년 7개월 동안 말씀드리듯이 좌도 개혁이 돼야 되고 우도 개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보수가 먼저 개혁이 되면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고 보수의 재건과 장기 집권이 가능한 건데 그거를 못 깨고 이상한 윤석열이라는 놈을 들여서 김기현이라는 놈을 당대표를 만들고 보수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숙청을 하더라. 그러면은 이제는 중도로 가야 되는데 중도 확장성도 있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려는 안철수가 있으니 이 사람을 당대표로 바꿔서 당대표로 넣어서 한번 보수를 개혁해봐야 되겠다. 또한 안철수의 인생이 남을 갖다 험잡거나 네거티브하거나 흑색선전을 하거나 그 이준석 그 꼬맹이 같이 남을 갖다가 조롱하고 희롱하고 공격만 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안철수는 항상 보면은 남한테 공격을 받더라도 꾸역꾸역 참다가 한마디씩 내뱉고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더라. 그래서 안철수의 인생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과정이었고 이 사람의 역정은 정치에 들어와서 사회적인 환원을 갖다가 시키고 있는 사람이고 국민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 것을 갖다가 실현시키려고 그러는데 자기 인생을 투자하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기존에 현존하는 그 정치꾼들하고는 질이 다르더라.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안철수가 좌파 프레임에 걸려있고 공산주의자의 프레임에 걸려있고 좌우가 없다니까요. 현재 정치에서는 좌우 프레임을 걸고 공산주의 프레임을 걸고 정체성 프레임에 걸려있는 것을 국힘이 지들이 써먹을 대로 다 써먹고 쉽게 말해서 윤석열한테 단일화를 해줬는데도 개국공신으로 입장을 못 받고 적이다 공산주의자
나를 윤석열 정권을 해방꾼이다 이렇게 폄훼당하고 프레임이 씌워줬고 인수위원장은 국가의 5년 대계를 갖다가 설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줬음에도 저건 나의 적이다. 보수가 아니다. 저거는 민주당의 첩자다. 민주당의 DNA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윤석열과 윤핵관들과 국힘 꼴통들이 그를 공격하며 또 그 이준석 애들 걔네들 못 써요. 이준석 애들 못 써요. 나중에 보세요. 이준석이가 정치를 갖다 혁신시킨 게 아니라 한 번 더 망가뜨렸고 그들이 또 한 번 망가뜨리려고 그러는데 그들 아무 철이 없어요. 내가 보면은 정치는 기다려야 되고 정치는 시간의 싸움입니다. 그 이준석과 그 떼거리들은 급해요. 이제 30세 감 넘은 것들이 이제 30대 중반 된 것들이 대통령급인 당대표를 되려고 그러고 정치를 갖다가 아주 혁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혁명의 자원도 없고 혁명의 도구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할 것인가가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정치 거물들, 김대중,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이런 사람을 비교하죠. 제가 항상. 그죠? 그 문제는 그냥 정치인 아니에요. 노무현도 그렇고. 따라서 이 안철수가 그 이준석 떼거들한테 조롱과 희롱과 아주 조리돌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안철수가 말도 못해요. 착해서 신사적이어서 그런 식으로 인생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준석 같이 양아치적으로 인생을 안 살아봤고 또 국힘의 꼴통들 같이 그렇게 부패하고 부정적으로 인생을 안 살아봤는데 이 안철수가 양쪽에서 너무 형편무인적으로 공격만 당하는 것을 보고 고고TV에는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랬으나 이제 22여일 남겨둔 상태에서 전력을 다해서 한번 안철수를 띄워봐야 되겠다. 안철수 지원에 들어갑니다. 정치라는 것은 세력 싸움이에요. 세력 싸움. 사람 모으는 싸움이죠. 안철수가 제일 약점이 안철수 쪽에서 사람이 떠났다는 거죠. 그거는 세가 약하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국민이 못 알아준 거야. 저는 아직까지도 철칙을 갖고 있는 게 정치는 사회적으로 많은 경험과 공헌을 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적합한 게 클린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사회에 한한 기업인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철수다. 정치는 기업가 출신해야지 정치꾼들이 해서는 안 돼요. 안철수 한 12년 정치했으니 이제는 정치에 대해서 쓴맛 단맛을 다 봤고 단맛 본 적은 없고 계속 쓴맛만 보더라. 그럼 요번에 당대표를 한번 만들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당대표를 만들어서 정치를 혁신시켜보자.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중도 수도권으로 확장해서 총선을 승리하고 총선을 승리하는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안철수에서 이 보수를 한번 계획시켜보자. 어차피 우리는 모든 언론과 사설과 지성과 정치인들이 말하기를 정치꾼이 아니라 말하기를 수도권과 중도와 거기서 확장성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이죠. 그게 안철수가 적격이다. 이준석 쟤는 없어요. 억까 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쟤는 2030 남자애들만 데리고 다녀서 불난만 일으켜 여자들 공격하고 노인들 공격하고 키키득거리고 크득거리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이준석만 나오면 김건희와 같이 핫하다고 조국이 같이 핫하다고 이재명 같이 핫하다고 같은 급이에요. 쟤는. 광고 수익 따먹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을 출연시키고 이것들이 지금 현상이 사회적인 정치 현상이 아주 악질적으로 악성으로 변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진흙 속의 연꽃같이 피어나는 안철수가 한번 키워보자. 고고TV가 20일 동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벌써 약 20일 동안 안철수를 간접적으로 지원했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는. 몇 명 보시지 않아나. 그러나 이 영상을 현직에 그 중앙일간지 아직 4명인가 남아 있어요. 그 국장급 애들이 걔들도 보고 정치인들도 꽤 봐요. 특히 민주당 애들이 많이 보는데 민주 현직 중진들이. 자, 안철수 화이팅. 20일 동안 화이팅.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겨보자. 힘.